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푸짝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줬던 어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2.8%가량 크게 올려 세웠고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록 이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면서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런 언택트주들의 상승이 또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3%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이지환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기는 했는데 간밤의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전부 다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짚어볼까요? 예, 시장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유럽 시장에 있어서의 봉쇄 명령이 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봉쇄 우려가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일단 폐쇄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미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계 시장 자체가 급락의 흐름들 좀 보였었고, 특히나 유럽 시장보다는 국내는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독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5%가 넘게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래 꼴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과거에 이제 3월 달에 있어서의 이러한 흐름들보다도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진자 수가 좀 급증, 그러면서 이제 경제 폐쇄를 좀 했었죠.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이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나스닥 시장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산업재 쪽 섹터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깨는,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기업들의 좀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기업들 대부분의 실적들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보잉이라든가 포드, 일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예상치가 좀 상회하는 그런 기업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삼성전자 확정 실적치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매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있었었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록했을 때는 시초가는 아마 시초에 좀 반영이 될 거예요. 개파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전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2320포인트 자리대가 1차적인 지지 라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2300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됐는데, 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런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거일째 나왔었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 의해서 아마 시장의 흐름들은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째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게 된다면 변동성이 좀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 어제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 쪽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들이지만 투신 쪽과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선진 시장이 밀려서 급락해서 마무리가 되면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시초의 반영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개파락 출발해서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밀린다고 해서 매도를 해버리거나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차분하게 시장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뭐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하락 추세에 있던 그런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추세 하단 상단 자리대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중간 라인대죠. 뭐 한 82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기대를 좀 갖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시초가부터는 좀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수급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을 매수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예, 개파락 출발을 하겠죠. 당연히. 양시장 모두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낙폭 쪽에 있어서 회복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쪽, 선물 매수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3월 달에 코로나 이슈 부분들을 가정을 하게 되면 3월 달 중순경부터 시작을 했을 때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매수 쪽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수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외국인 선물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면 시장은 반등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저 PBR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괜찮았었어요. 저 PBR 종목군들이 관심이 나왔었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배당이 좀 많은 그런 종목군들의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라든가 금융섹터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 종목군들이 배당이 좀 높아요. 그리고 저 PBR 종목군들이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한 템포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PBR 종목군들 중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들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삼성전자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막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죠. 뭐 괜찮게 예상치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가는 당분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박스권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대의 기점을 뭐 58,000원 언저리 때 그 자리대로 볼 거냐. 1차적인 마지노선은 뭐 58,000원에서 최근에 저점 자리대를 보니까 57,000원대 초반이네요. 이 자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지수의 변동성도 좀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 라인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리대가 밀리게 되면 5만 원대 중반 자리대가 다시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될 건데, 큰 박스냐 작은 박스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 놓고 보게 되면 개파락 출발하겠죠. 그러면 30분봉으로 좀 쪼개서 보게 된다면 아마 많이 밀려서 출발하게 되면 780포인트대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대의 하단 자리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 그러면 시초 부분들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반등 회복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시초가에 던지는 전략은 조금 안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낙폭과대를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대체적으로 5G 종목군들이나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고점권역에서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내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매도는 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던 아테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IPO를 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 있어요. 아주아이비 투자라고 해서 이 기업이 투자를 좀 했었는데, IPO가 출시되고 상장이 된다라면 자금 회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주아이비 쪽에 있어서의 이익은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단기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2,100원 라인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일단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아주아이비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하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달 1일이에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 셀 페스타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뭐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뉴스, 뭐 TV라든가 뭐 가전부터 시작을 해서 의류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일을 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유통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보통 뭐 유통업체들 좀 많이 보는데 그쪽 섹터도 보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뭐 의류업종군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한번 눌리게 된다라면 하단 자리 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휠라홀딩스도 있어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3만 원대 후반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7,000원, 38,000원짜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43,000원 언저리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바닥 근육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광고를 찍은 게 BTS가 광고를 찍었잖아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서의 증가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바닥권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OCI예요. 2년 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됐습니다. 그린이들이 좀 맞물리면서 실적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부분들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괜찮고 저 PBR이죠.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흑자 기조는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은 신한지주죠. 배당입니다. 은행에다 적금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주 매수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배당이 은행보다 이자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저PBR 종목이고 배당 많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안 좋은 구간에 있어서의 대안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29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이 함께 그려낸 양봉 참 반가웠는데 그런데 어제 또 간밤에 미국과 유럽 시장은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면서 이에 악영향을 받은 건데요. 큰 낙폭 기록한 이후에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과연 어제의 반등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이어받아서 약세 흐름 보일지 오늘 지켜보시면서 찬찬히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장 초반 약세로 전부 다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 영업이익 12조 3,500억 원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59,000원까지 모두 깨진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0.6% 빠지면서 82,4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었죠. 3분기 매출이 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장 지속 예상된다는 평가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장 0.5%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LG화학은 임시 주총 하루 앞둔 상황이죠. 배터리 분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1% 가까이 빠지면서 6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8%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크게 많이 좀 빠집니다. 2.3%가량 하락하면서 16만 9,500원, 17만 원 선 깨진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1.2%, 카카오도 1.6% 가까이 빠지고 있고 삼성 SDI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가고 있는데 오늘 장은 1.5%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개파락 출발, 약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1.5% 하락하면서 2,310선에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1.8% 더 크게 빠지면서 79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흐름 보이고 있는데 시젠만 홀로 상승합니다.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 시젠 2.4% 상승하면서 26만 4,600원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1% 안팎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가 0.9%가량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은 어제 10%가 넘는 급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의 약세와 함께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2% 넘게 빠지면서 16만 3,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5%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제넥신도 2.3%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어제 잠시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1.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CJ ENM도 어제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 다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3만 4,7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양시장 모두 1% 넘게 지금 장 초반부터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현재 미증시가 전일 좀 급격하게 개파락 출발해서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11,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지난번 상승할 때 이 하락 트렌드를 단기적으로 벗겨내면서요. 갭으로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이 이제 11,000포인트였는데 그 갭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시황 설명 한번 드릴 때 미증시 요번에 이제 상승했던 폭의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11,300포인트 정도였어요. 거기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나 했는데 개파락으로 굉장히 강하게 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미증시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진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투심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프랑스의 이제 셧다운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보면 오늘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하락 출발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가 어저께 그 마감 시황 때 오늘은 음봉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음봉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유는 보시면 지금 지수 같은 경우 특히나 코스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정 이후에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했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잡혀줬습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요, 5일 이평선을 돌파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날 5일 이평선 이탈한 이후에 어저께 처음으로 5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줬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음봉으로 눌림이 조금 만들어져도 다시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증시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 예상대로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요게 한 10시까지는 상승세가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증시 선물 시장이 만약에 또 급격하게 꺾여 내려간다 하면 한국 증시도 다시 출렁할 수 있다는 부분. 변동성이 오늘 조금 어제 그제 이제 굉장히 지금 며칠 동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도 역시나 변동성이 좀 강한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800포인트가 이제 저항 자리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그냥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개파락 출발이 아쉽기는 하지만 요 라인 부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봉에서도 요 라인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오늘 눌림 그냥 자연스럽게 개파락으로 잘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장에 특별히 잘게 흔들리는 모습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늘 시가 부분을 이탈하면서 큰 폭의 폭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한번 보시고요. 저점 매수 오늘 눌림을 활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초가부터 강하게 눌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62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보시고 이후에 추세대 상단 뭐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더 지수가 낮게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세대 상단까지는 지수가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지지선 부분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20일 이평선 11,500포인트까지는 반등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박스권을 좀 형성해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11,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나스닥도 1,50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힘든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일단 기준은 갭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지지선은 1,750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갭 정도 하루 정도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하락 수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반등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미대선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과 같이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 빠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뭐 크게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종목들 한번 보시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추세대 상단으로 올라오는 거는 상승장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올라올 때마다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으로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현금 확보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이번에 이제 반등장을 활용을 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의하신 종목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인데요. 빅히트 요거는 이제 상장하는 날 제가 무방이 있어서 그날 짧게 이제 단타하고 나서부터는 보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3만 5천 원이 공모가예요. 빅히트는 그때 이제 13만 5천 원이 한 4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좀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가는 아직도 내리막길이고요. 추세를 반전을 하려고 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만 2천 원이 최근에 저점이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 가격대를 깨게 되면 그냥 계속 하락 트렌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만 2천 원이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을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절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는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크게 먹을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3만 5천 원 그러니까 공모가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공모 가격에서부터 한 30% 정도 더 빠졌을 때 그때부터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히트는 물론 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뭐 올라줄 수도 있겠지만 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내리막길에 있는 종목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때 가서 빅히트를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이번 하락장에 빅히트도 많이 조정이 나와주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만
빅히트는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서현인데요. 서현 같은 경우는 뭐 8월 중순 좀 지나서 제가 이제 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도노리포트에서는 뭐 5,100원대 제가 추천 드렸던 종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대선주는 조정이 나올 시에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해도 되고요. 저점을 잡고 나서 7,000원대 저점 잡고 나서 반등 흐름이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요거는 지금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서현 탄메탈 최근에 이제 도노리포트에서 급등 직전에 또 추천드려서 한 70% 가량이 단기간에 지금 수익권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서현과 서현 탄메탈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국감에서 보여줬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당이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뭐 충분히 지금 사퇴를 할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검찰총장이 지금 임기를 마치지 않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들지만, 해임을 당한다든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서현과 서현 탄메탈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저항이 한 11,000원대가 될 겁니다. 11,000원 부분인데 이 가격대 돌파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2,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하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지금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대선 테마들은 이제 시간이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감 속에 각종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어떤 게 좋냐요? 뭐 매수 시건을 어떤 종목이 좋은가 이걸 물어보셨어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뭐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네이버가 보시는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쁘지는 않게 보이는데요.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은 부분이 저는 조금 접근하기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3만 5천 원이나 24만 원 부분까지 조정이 안 나온다면 네이버를 저는 이제 사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래량이 꾸준하게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튀어줬는데, 이게 뭐 매매가 이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블록딜 형식으로 이제 그 거래량 터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굳이 카카오는 또 내년에 카카오뱅크 IPO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이후에 그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카오는 이제 5% 상승 나오고 ABC 조정도 잘 받은 것 같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구간을 지지해 준다면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막길이었으면 지금 아직까지는 내리막길이에요. 여기가 저점이다 하고 공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둘 다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망해야 된다.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굳이 두 종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대장주인 네이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줄 것 같고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카카오는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고요. 네이버는 현재 일단 추세대 하락 추세 흐름을 갖다가 이중바닥을 잡으면서 한번 잡아줬고 박스권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인 면에서 카카오보다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 손을 들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 3분전자입니다. 3분전자 어저께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 공략주로 드린 종목인데요. 뭐 굉장히 들이자말자 강하게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은 이제 뭐 관련주들 다양하게 드론이라든지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화장품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회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낙연 관련주라는 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테마 관련주들이 굉장히 바닥권에서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시세가 이렇다 하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후발주로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략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어저께 이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하는 질은 제가 개인적으로 호가창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인위적으로 조금 끌어올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바로 올라가지는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일단 시장 부정받으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여전히 대선 테마라는 점에서는 단기 추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650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한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지금 돌파하고 눌림이 나온다 하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고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요. 음봉으로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한 그런 바닥권에 있는 대상태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장이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20선까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낙폭 점차 줄이면서 지금은 80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지금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새 주체들의 방향이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고, 또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사주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자입니다. 네, 자 일단 개파락 출발했다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일 유럽 시장 급락이 상당히 컸고요. 유럽 시장은 지금 한 3일 연속 큰 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하락하고 있고,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도 여기에 반응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대두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 부분이 지금 현재 2차 팬데믹 혹은 이제 3차 팬데믹이라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2차, 3차 팬데믹은 이전 하락폭 대비해서 많게는 한 12%, 13%, 보통 한 5, 6% 조정을 받는데, 이미 이제 우리 시장이 대부분 글로벌하게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의 큰 폭의 하락과 오늘, 내일 이후에 한 2, 3일 정도의 짧은 조정이 이어지면 아마도 이 2차 팬데믹 우려와 관련된 하락은 가격 조정은 일단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스럽게 보지 말고, 물론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점과 함께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인 불확실성이 어쨌든 간에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어제 프랑스나 독일이 4주간의 봉쇄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우리가 1차 팬데믹에서 경험한 것처럼 2주나 4주 정도 봉쇄 조치를 내리면 환자 수는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팬데믹과 관련된 우려는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고비가 될 거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다음 주 화요일이면 어쨌든 일단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짓누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과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앞으로 길어야 1, 2주면 대부분 이제 시간적 관점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락 전환이냐 혹은 조정의 마무리냐라는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장을 너무 지금 여기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가 주도 섹터에서 버틸 수 있는 포트냐 혹은 상승 전환할 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꼭 따져보시고 시장이 어차피 이만큼 하락했을 때 적극적으로 주도 섹터로 교체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부분과 함께 현금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신규로 투입하지 않는 전략,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지금 장 초반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소폭 매수를 했지만 아마도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선물 옵션을 중심으로 하방 포지션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절대 장 초반 시장이 좀 선방한다고 해서 여기를 바닥으로 착각하는 오인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노션이었는데 이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을 좀 이어가다가 오늘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보유하시면서 이번 하락 조정을 좀 견디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은 우려하지 말되 지금 현재 바닥을 논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화요일이었죠. 코데즈 컴바인을 도전을 하셨는데 그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어제도 아랫골이 길게 달고 일단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아직 추세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조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기존에 매수를 조금 높은 구간이었고 이제 추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항상 저점에서 자리를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건 좀 보내주시는 게 좋고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3,100원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저 구간에서도 3,100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라인 일단 3,1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 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해보시고 일단 저 자리 이탈되지 않으면 천천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상승을 바로 이어가면 제일 좋은데 사실 눌렸다가 이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0원에서 매수하시라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3,100원 지지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강하기 때문에 전에 올라왔던 구간 3,300원을 좀 강하게 뚫어 올려주고 저 자리 뚫어 올려주면 한 500원까지도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도전 종목 코데즈 컴바인 지금 10% 넘는 상승세 일단은 좀 이 수익률을 확보를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3,10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좀 대응하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장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 좀 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1,133원까지 3원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장 초반에 좀 하락 흐름이 컸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좀 버텨주면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엄청 빠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야금야금 회복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보자면은, 눈에 띄는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은데, 우선은 좀 하나씩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가 오늘 한 1%가량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여기서 좀 사야 되는 건가. 좀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따른 좀 영향 자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락 추세에서 뭐 보자면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 거의 뭐 풀거나 지나가는 자리, 터치하는 자리 이런 자리 나올 때마다 머지않아 바로 반등이 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락 자체가 지금부터 나온다면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보건데 뭐 급하게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고 많은 비중을 싣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유럽발의 코로나 이슈, 봉쇄 조치에 따른 그런 여러 영향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조금 그 자금을 풀어야 되는데 또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악재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 그 2월, 3월 때의 초창기 같은 공포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워낙에 이미 너무 심하게 빠졌던 터라 그래도 코스닥 위주로 해서 발빠른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 증시가 코로나 대처를 원체 잘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진짜 제대로 된 종목 상승들,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은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갑자기 또 증가한다고 하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요. 특히나 수젠텍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몇 프로까지 갔었나요? 한 9.8%까지 올라갔던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굉장히 3% 이상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천천히 상승 주면서 오늘도 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될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당연히 좋다. 근데 좋은데 컨센서스를 얼마나 상회할 것인가. 근데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상에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시제는 조만간 발판을 다지면서 올라갈 것 같고 랩지노믹스도 최소한 전 고점 자리인 4만 원 부근까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한 케이스인데 자, 수젠텍은 라인상으로에서 3월 바닥부터 해서 이런 큰 추세 라인을 따라가요. 이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추세 하단 자리까지의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2, 3천 원까지의 상승 흐름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세 종목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굉장히 빠른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이제 11월에 발표를 하기 시작한다면 실적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또 굉장히 빠르게 또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계약 소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래저래 호재거리가 좀 많은 상황이니까 조심조심 매수하시고 급하게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드리는 종목은 수젠텍은 아니지만 수젠텍 역시나 급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주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실적에 대한 이슈를 보고서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송권 사사 신청 이슈 때문에 좀 거래 정지가 됐다가 매직마이크로라는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됐어요. 시총이 좀 많이 작습니다. 네. 너무 작은 종목이라 이런 질문을 주신 분 제가 모르겠는데 너무 작은 거 하지 마세요. 288억인데 원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질문이 와서 하긴 하는데 일단은 파산 신청 사유 해소에 따른 좀 상승 이슈인데 주가가 여기서 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해 볼 때 빨리 올라가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악재가 해소돼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M&A 이슈가 있어서 갔던 건데 그걸 또 더 이상 뭐 안 하는 분위기에 보니까 양수도 계약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지를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적 자체를 보면은 우선은 2018년도에 이제 흑자 부분이 있어서 딱히 상패 이슈는 없어요. 네. 별도로 보더라도 이제 흑자기 때문에 상패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순이익 자체도 원체 조금 저조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회사가 또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좀 전체적으로는 뭐 부채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회사 유보금도 좀 있는 상황이고 해서 또 갑자기 회사가 좀 뜯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하고서 상승 쪽으로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급하게 정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그 다음에 현대 위아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시장 영향에 따른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5일날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잡았었고 잡지도 않았네요. 보니까 올라갈 때 요날이었네요. 요날 10월 5일날 월요일날 이때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었네요. 자, 그런데 현대그룹주들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조정이 심한 종목들이 바로바로 급등한 경향이 있었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바닥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글로비스도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상속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또 시작도 안 한 또 이런 또 회사이기도 하니까 주가가 좀 빠르게 좀 움직였던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많이 밀리게 된다면 현대차도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고점 자체를 아직 넘지 못한 회사들 있죠. 현대그룹에서 현대차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보자면은 모비스 넘어갔으니까 패스하고, 위아는 8월 고점 못 넘어갔죠. 위아 괜찮을 거고요. 현대제철은 넘어갔네요. 글로비스 넘어가죠. 그래서 현대차와 위아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에서 매수하기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 있지만 이게 아마 이슈가 붙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좀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금 시장이 또 코스피가 1.7% 하락, 코스닥이 1.8% 가까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회복을 할 겁니다. 이번에 좀 원체 좀 코로나 공세전치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반에 걸쳐서 나온 큰 악재라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거지만 그래도 내년 시장은 원체 좋을 거예요. 삼성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한 시장이 나올 거고요. 현대를 또 따라서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이번만 잘 버티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히려 싸게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펀더멘털도 원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장에도 좀 회복을 다시 주면서 잘 가준다면은 정말 잘 가준다면은 거의 회복 다 끝내고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국내 증시는 튼튼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만 잘 버텨주시고 지금 현재 주식하면서 안 힘드신 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네, 누가 멘탈이 강하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좋은 오후 시장의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자, 오늘의 도전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봐도 될 종목은요. 추천주 드리면은 계속 흐름이 잘 타고 있는데, 최근에 NC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시장 분위기를 제가 추천드리면은 잘 타진 않아요. 그냥 항상 수익으로 가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릴 종목은 시젠을 드릴게요. 네, 시젠을 추천을 드릴 건데, 너무 시젠을 또
많이 사지 마세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주로 제가 대형주 말씀드리고 목표 수익률 자체가 2에서 3% 정도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5% 정도까지 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가 26만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30만 원을 잡지만 이전에도 제가 시즌 말씀드릴 때 8월달, 9월달 말씀드릴 때 30만 원 다시 간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월 12일 날 30만 원 터치하고 내려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30만 원대에 안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다만 방송 종목은 큰 수익 기대하지 마세요. 2, 3% 많으면 5%만 기대하시면 계속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시즌이었습니다. 자, 양시장이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장, 유럽장 대비해서는 낙폭 좀 크지 않은 편인데요. 오후장에는 양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